호흡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흡기. 호흡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우리 숨은 어디서 쉬냐면 코로 숨 쉬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도 숨을 쉽니다. 그럼 결국엔 어디로 가냐? 기관. 그 다음에 공기가 흐르는 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르는 기관지. 그 다음에 이 기관지에는 또 이렇게 되게 쪼매난 기관지들이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관지 주변으로 이렇게 폐가 있습니다. 폐가 있고, 이 폐에는 이렇게 마치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폐포들이 이렇게 기관지에 다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즉 폐를 둘러싸고 있는 요 갈비뼈, 늑골이라고 그러죠. 늑골, 갈비뼈가 있을 거고, 늑골. 그 다음에 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공간, 요 안에 요 공간을 바로 우리는 흉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밑에는 여러분들 여기 제일 중요한, 우리 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은 호흡 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하지만 횡격막에는 근육이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즉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횡격막을 아래로 내렸다가 또는 위로 다시 올렸다가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횡격막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횡격막 아래고 그 다음에 이 늑골 갈비뼈 부분을 위쪽으로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즉 이렇게 되면 흉곽의 부피가 올라가게 되고, 흉곽의 부피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흉곽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바깥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것이 바로 들숨입니다. 들숨. 그리고 만약 숨을 내쉰다. 그러면 횡격막을 우리는 위로 올리게 되고, 잃고 갈비뼈, 즉 늑골을 앞으로 줄이게 됩니다. 내뱉겠죠. 그러면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흉곽 부피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압력은, 흉곽 내부의 압력은 올라갈 겁니다.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건 횡격막을 우리가 운동시켜서 숨을 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날숨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즉 들숨에는 산소의 비율이 더 높고 날숨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요 폐 부분을 확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폐포가 있을 겁니다. 폐포가 있고, 이 폐포 주변으로 뭐가 있냐?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폐포 주변으로는
모세 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순환계에서 배웠던 폐모세혈관이죠. 즉 심장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심장이 있고, 즉 우심실에서 폐동맥이 출발해서 폐모세혈관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 폐모세혈관에서 다시 폐정맥을 따라 와서 좌심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즉 이때는 폐정맥을 따라 흐르고 폐동맥을 따라 흐르고, 그게 폐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들숨을 하게 되면 폐포에는 뭐가 많죠? 그렇죠. 바로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게 되겠죠. 산소가 많고, 그래서 이 산소가 폐포에서 폐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요때 요 바깥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기체를 이때 여기서 일어나는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그러고 요때 산소가 폐포에서 폐모세혈관으로 가죠. 이렇게 기체가 전달되는 걸 우리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체 교환은 바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확산 원리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즉 산소는 폐포에서 폐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산소가 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숨을 들이셨을 때는 산소가 많으니까. 그러면 폐정맥에는 산소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좌심방으로 가고, 이 좌심방의 피가 좌심실로 가게 될 것이고, 이 좌심실의 피는 뭐를 따라서 바로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갈 것입니다. 온몸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온몸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겠죠. 모세혈관. 즉 이때까지는 폐포에서 산소를 받은 피가 산소가 쭉 이렇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 산소가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요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이런 조직세포로 가는 겁니다. 조직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 조직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주고 싶을까요? 바로 조직세포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이냐?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호흡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포호흡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세포호흡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마셔서 폐포를 통해서 폐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받아서 이 산소가 많은 피가 폐정맥을 따라서 대동맥을 따라 쭉 흘러서 조직세포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세포에서는 그리고 이때 또 기체교환이 일어나죠. 이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요거를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그러고, 이때도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 즉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제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다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둘 다 나오게 되는 걸 기체교환이라고 하고, 이 원리 역시 확산입니다.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나오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온몸 모세혈관에서 뭘 타라? 그렇죠. 대정맥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우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대정맥을 따라 우심방을 가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고, 폐동맥을 따라 다시 폐모세혈관 전달되게 되면, 이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폐포 쪽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확산을 해주죠.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가 많은 피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동맥혈이라 그러고, 여기 보듯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를 정맥혈이라 그럽니다. 즉 동맥혈은 폐정맥, 우심,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을 따라서 흐르고, 정맥혈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여기 안쪽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요때 하는 호흡을 내호흡이라 그러고, 이때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모세혈관과 폐포에서도 외호흡, 기체교환이 일어나죠. 그때 기체교환이 일어날 때 산소의 움직임은 외호흡에서는 폐포에서 폐모세혈관 쪽으로, 내호흡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산탄소는 거꾸로 폐포에서 폐모세혈관, 즉 외호흡에서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가고, 내호흡에서는 이산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호흡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건 결국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들숨과 날숨을 해주면서 우리 몸에 산소와 이산탄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